밥벌이에 지겹지 않음 신현수. 나이 든다는 것은 밥벌이의 엄정함을 깨닫는 것. 나이 든다는 것은 내 삶이 더 이상 의미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. 나이 든다는 것은 세상에 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. 나이 든다는 것은 밥벌이가 하나도 지겹지 않은 것. 시를 쓰게 한 원동력은 자신에 대한 성찰입니다.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반성, 성찰, 깨달음, 그런 게 저를 시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6년 전까지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었고요. 6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. 비영리 민간단체 라오스 방갈로 초등학교를 돕는 모임이라고, 약칭 방갈모라고 하는데, 거기서 그 상임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. 국제민주연대라는 인권단체 이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. 특별한 계기랄 건 없는데요. 어렸을 때부터 쓰기, 말하기, 읽기 이런 거를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때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, 그때 기타를 배우면서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노래 가사 같은 걸 이렇게 쓰고 하다가 이제 시를 쓰게 됐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저를 시를 쓰게 하는 원동력은 자신에 대한 성찰입니다. 반성,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반성, 성찰, 깨달음,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좀 우스갯소리로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.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. 논어에 보면 증자가 얘기했다는 일일 삼성 또는 삼성 오신이라는 그 성어가 있는데, 요즘 옛날에는 그냥 너무 평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, 요즘은 일일 삼성 또는 삼성 오신이라는 한자 성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. 하루에 정말 3번 이상 반성하면, 또는 3가지 이상 반성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. 그런 걸 이렇게 또 쓰면 좋은 시가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하여튼 저는 시는 성찰, 나 자신 잘 살고 있는지, 이런 거에 대한 성찰, 그런 게 저를 시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집은 한 7번 정도를 냈고요. 산문집을 한 권 냈고, 그다음에 시로 쓰는 근대사, 현대사 이런 책을 쓰고 그래서 권수로 보면 책을 한 15권쯤 썼습니다. 올해가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지, 시인이 된 지 40주년이 된 해예요. 그래서 스스로 기념도 할 겸해서 올해 40주년에 맞추어서 8번째 시집을 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,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연말쯤에 이제 시집이 나올 것 같은데, 제목은 미리 정해뒀어요. 루앙프라방에서 보낸 편지라고 미리 정해뒀고, 주로 은퇴 후의 일들과, 그다음에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, 라오스에서 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8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라오스 여행을 가게 됐어요. 그냥 순수 여행으로. 그래서
비엔티엔이랑 루앙프라방이랑 이제 방뱅 이런 데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, 그다가 루앙프라방에 있는 루앙프라방 주에 있는 그 방갈로 초등학교라는 데를 방문하게 됐어요. 근데 그 방갈로 초등학교를 저를 가이드해 주셨던 분이 이미 돕고 있었던 이제 옷가지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돕고 있었던 학교인데,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이 교사들이 많아서 이제 그 들러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좋다고 해서 이제 들르게 됐는데, 굉장히 모두들도 짐작하겠지만 너무 이제 그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 한 6, 70년대의 학교를 보는 듯한 좀 마음이 걸려서 한 5천 원씩 한 10명만 친구들 모아서 5만 원이라도 좀 후원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시작을 좀 보내야 되겠다 시작을 했는데, 어떻게 제가 SNS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제 굉장히 그 후원이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그 학교를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이름이 이제 라오스 방갈로 초등학교를 돕는 모임, 약칭 방갈모라고 했는데, 그래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방문했죠. 라오스라는 나라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, 굉장히 좀 안 됐어요, 나라가. 왜 그러냐면, 일단 바다가 없어요, 나라. 바다가 없어요. 그래서 물류가 너무 어렵고, 또 인구도 한 750만 정도밖에 안 돼요, 라오스 나라가. 그리고, 한 80% 이상이 산악 지형이고, 이 라오스 안에 또 산업이나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외국어를 배워서 밖으로 나가서 또 돈도 벌고 또 이런 문물도 익혀서 다시 라오스로 돌아와서 좀 잘 사는 그런 라오스라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운 이유고, 그런데 제가 라오스 생활하면서 이제 다시 막 가고 싶고 그립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, 우리 6, 70년대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남아있던 그런 게 라오스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. 근데 라오스 분들이 갖고 있는,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이런 건 여전히 있고,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고, 제가 느낀 건 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, 봉사라는 게 무슨 봉사하는 사람 위에 있고 봉사를 받는 사람 밑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대등한 그런 관계에서,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제자들보다 잘하는 일은 한국어밖에 없다. 다른 품성이나 체력 이런 것들은 나보다 훨씬 더 다 훌륭하다.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뭘 이렇게 베풀러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배우러 가고 오히려 더 많이 깨달음을 얻고 오고, 제자가 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천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니까 너무 좀 막연하긴 한데, 제가 한 15년 전에 인천 사람과 문화라는 사단법인을 만들 때, 물론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같이 만들 때, 그때 15년 전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, 인천이란 도시에 대해서, 인천의 정체성이 뭐지? 인천 사람은 누구를 인천 사람이라고 하지? 이런 좀 깨달음이 왔어요. 근데 우리 인천은 누가 인천 사람이지? 그러면
인천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고 여기는 인천의 인구 구성비가 뭐 충청도, 호남 또 월남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여기서 태어난 분들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인천에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인천의 정체성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15년 전에 그 인천에서 이제 인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약간 좀 뿌듯했고요. 라오스는 뭐 학교를 이제 건물을 이제 지었으니까 그 가르치는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서 잘 가르치고 싶고 또 꿈을 꾼다면 이 학교를 땅 사서 학교를 짓는 게 정말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거였는데 주거 환경이 몹시 열악해요. 집이 그리고 뭐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기숙사를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그 제자들한테 거기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또 우리 학교도 이렇게 그에서 공부도 하고 하면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좀 어떻게 허황된 꿈이기도 하지만 뭐 꿈도 꾸자는 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꿈을 꾸고 있습니다. 땅 사서 기숙사 짓는 꿈입니다.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. 특히 인천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여러 가지 불모지지만 특히 문화적으로 불모지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철이 닿는 소위 뭐 그 수도권 뭐 이런 데 비슷한 고민일 것 같은데 다 서울에서 빨아들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연하든 공연자들이든 뭐 노래를 하는 가수든 뭐 다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힘내서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문화 뭐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가 진실로 강한 나라고 선진국이잖아요. 그 김구 선생님도 나의 손에서 말씀드렸지만 문화 강국이 되고 싶다. 우리 인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, 정체성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고 연구로 만들고 그리고 쓰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힘내시기 바랍니다. This is the first day of my life. Swear I was born right in the doorway. I went out in the rain, suddenly everything changed. They're spreading blankets on the beach.